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2.9% 증가를 하면서 다우존스 전망치의 2.8%를 상회를 하였고, 소비자 지출은 이전 기간보다 약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낮아진 인플레이션 수치도 연준의 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략가들은요, 경제 데이터가 정책의 효과가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연준의 긴축 정책도 그 끝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도 1227원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1100원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겠는데요. 증시는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다음 주 2월 2일에 있을 FOMC 회의 일정이 있겠고 같은 날인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때까지 환율 상황을 보고 환전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장 초반 큰 변동성과 함께 출발을 하면서 장 후반부에 뒷심을 발휘를 하였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EV 섹터주 흐름은 리비안이 마이너스 2%, 테슬라가 플러스 10%대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루시드는 플러스 1.47% 상승과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1.06%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8불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미디움, 스몰캡에서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본봉에서는 나스닥의 하락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 최저점인 8.62불을 찍었습니다. 9불대에 안착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했지만 8불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자면 이 거래 전의 상승분으로 인해서요. 5일선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최저점인 5일선 부근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은 60일선이 내려오고 있는 지점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장은 60일선을 꼭 뚫어서요. 몇 번이고 실패를 했던 구름대 진입을 꼭 해야지만 완벽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은 아니더라도 주봉을 보면 모든 지표들이 다시 한번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불대를 넘어간다면 골든 크로스도 한번 노려볼 만 할 것 같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평단이 공개가 되었네요. 저의 이제 5개 계좌 중에서 유일하게 평단이 높은 계좌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환율을 노려서 평단을 확실히 좀 낮추려고 합니다. 다들 마음 아픈 시기가 연속이 되고 있는 만큼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모간 스탠리에서 상향 조정이 아니라 10불에서 5불로 하향 조정을 하였는데요. 모간에서만 왜 이렇게 루시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들이 저가에 이렇게 쓱 매집을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 40%가 오버밸류 되어 있다고 말을 하였네요.
솔직히 뭐 이제 나스닥 기업 중에 오버밸류 아닌 곳이 몇 개나 될까요? 결국에는 아담 조나스는 5불을 때려버렸고 시티그룹은 12불 그리고 캔터필드 제럴드는 18불 프라이스 타겟을 설정을 하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아담 조나스 말은 테슬라 차량 가격으로 인한 수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목표 주가를 형성을 하였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모간 스탄리의 아담 조나스가 박살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2023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 개의 주식 중에 루시드와 리비안을 꼽았는데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207% 매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2021년 연간 매출은 55 밀리언 달러였고요. 월스트리트 추정 매출은 1.73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컨센서스는 5.31 빌리언 달러인데요. 대부분 이제 R1T 픽업 트럭과 R1S SUV 생산 증가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합니다. 2023년에는 리비안도 꼭 큰 매출 성장이 이루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루시드입니다. 2023년 283%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2021년 연간 매출은 27 밀리언 달러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682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문제와 악재로 인해서 한마디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2023년에는 2.61 빌리언 달러로서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럭셔리 모델급이라 할 수 있는 모델 S 세단, 이 판매가 전부였던 시절을 지나서 더 저렴한 모델 3와 모델 Y로 전환을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성을 이루어냈었고, 모델 S의 판매량이 현저히 적어진 현재 상황에서는 루시드 에어의 럭셔리 세단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할 것이면서 경쟁이 다소 제한적이고 루시드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말을 하였네요. 앞으로 루시드의 럭셔리 분야에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2025년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면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2023년 이제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현재까지 7,000대가 넘는 차량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페이즈 2 공장이 돌아가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만 1,000대겠죠. 2만 1,000대에서 총 생산량은 7,000대 더해서 대략적으로 3만 대 정도 2021년과 2022년, 2023년 이렇게 다 더해서 3만 대 생산이라는 것을 꼭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와 같이 포뮬러 2 레이싱의 루시드 모터가 탑재가 되는데요. 비밀을 뭐 이제 지킬 수 없다. 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피터 롤린슨의 미래의 루시드 로드카라는 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루시드가 이제 모터 스포츠에 매료되어서 트랙을 위한 특별한 차량을 직접 만들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었는데요. 수천 마력과 액티브한 에어로 그리고 이제 경량 재료 등 We can dream right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우디 레이싱 트랙에 루시드 에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우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연맹의 회장인 파이잘 왕자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이제 어떤 차량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사우디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인 것은 확실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우디에 수많은 관계자들이 다시금 모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영국에서 열린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루시드 에어 차량이 우승을 한 만큼 사우디에서 열릴 행사에서도 수많은 관계자들과 언론 앞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사우디와의 관계가 되어버린 루시드인데요. 사우디가 루시드를 버린다는 말이 한창 돌았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결국엔 버림받는 쪽이 아닌
더 끈끈한 사이가 되면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